자, 제2시기의 남북한 군비 통제 사례는요, 우선 2000년도부터 2004년에 있었던 이 남북 경제협력, 경협이죠. 남북 경협과 군사적 보장 조치 이행 방안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1시기가 노태우 정부의 어떤 비핵화 선언, 기본 합의서 채택과 그리고 비핵화 선언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기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최초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북한은 이 주적 개념 문제와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등을 근본 문제라고 묶어서 이 군사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의제에 대한 합의를 북측은 회피를 하고요. 경제 협력 분야에 집중을 해서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91년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문제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었죠. 자,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이제 남북 대화가 재개가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8년 전에 따른 한반도 이 주변 정세가 남한에게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국이 주도해서 통일 정책을 펴 나간다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었죠. 그래서 2003년 3월 베를린을 방문해서 베를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를린 선언의 골자가요, 우선 북한의 농업 구조 계획을 지원하고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이런 등의 어떤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를 정착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라는 이러한 어떤 4개의 사항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이 대북 포용 정책, 흔히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북 포용 정책을 다른 형태의 흡수 통일을 위한 책략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죠. 이때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성군 정치를 하면서 강성 대국론을 표방하면서 군사 강국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 북한의 경제력이 얼마나 악화되었냐면요, 1993년 231억 달러였던 GDP가 99년도에 들어서는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상당한 어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를 포함한 이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한 간의 어떤 가시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죠. 이 당시에 북한이 안고 있던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경제난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입니다. 결국은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김대중 정부의 어떤 대북 포용 정책을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억셉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06년 6월에 이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북미 관계와 이때 이제 결국은 북한은 또 결국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이중 협상 전략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문제는 다루지 못했어요. 우리 제1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1기에서도 결국은 북한이 기본 합의서 채택이나 또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결국은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 해체 등 이런 어떤 주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초래해버렸죠. 결국은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기피하면서 결국은 북한은 회담을 할 때마다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이런 어떤 회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시기에도 결국은 남북 문제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한국과 대화하는 이런 어떤 이중 협상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 북한은 남북 군사 회담에 응하면서도요. 회담에 들어가면 군사 이슈를 다루는 것을 회피를 해왔고요. 우리 일기에서도 잘 살펴봤죠. 그리고 이 군사 문제를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과 동일시하면서 결국은 이 군사 문제는 북미 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미국을 창구로 해서 어떤 군사 문제를 논의하려고 지속적으로 전략을 구사했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통미봉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통미 봉남의 어떤 이런 정책을 구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은 군사 문제를 의제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죠.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래서 또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 중단되었던 판문점 당국 간 연락사무소 재개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 복원과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 문제를 우선적인 의제로 우리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민족적 대단결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주한미군 문제를 또 끌어와서 군사 문제를 회피했어요. 자, 우리 제1시기에서도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주한미군 문제였죠. 우리 측 입장은 주한미군은 군비 통제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입장을 내세운 방면에 북한은 주한미군은 적극적으로 군비 통제의 어떤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결국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1기에서도 했고요. 2기에서도 또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주한미군 문제를 끌어오면서 군사 문제를 북한과 남한과는 군사 문제 논의를 회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 경협과 병행해서 군사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결국은 북한에 이제 수용을 함으로써요. 2009년 9월에 남북 분단 최초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은 이것은 북한의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전술이죠. 결국은 경제적 어떤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담에는 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가 되죠. 자, 이 국방장관 회담에서요. 이제 한국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 그리고 남북군사위원회와 군사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훈련 시에 또는 뭐 대규모 부대 이동 시에 이런 이동 사항을 통보하고 군 인사의 어떤 교류 그리고 군사 정보의 상호 교환, 군사 직통성 설치 이런 어떤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제안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논의했던 군비 통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운용적 군비 통제죠. 운용적 군비 통제. 운용적 군비 통제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게 제고시키는 거예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우선 낮추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운용적인 군비 통제고요. 구조적인 군비 통제는 실질적으로 무기와 병력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뭐 금지하거나 이런 행위들이죠. 이게 이제 구조적인 군비 통제인데요. 우리 이제 한국 측에서는 우선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용적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은 한국의 이 군사 의제를 제시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적용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미연합연습, 한미연합훈련 금지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경제협력에 관한 의제 이외의 논의는 회피를 합니다. 결국은 정치 군사 문제는 북한은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국과는 경제협력만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제 수용했던 것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 이런 분야는 이제 한국이 결국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만 군사적인 문제만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에만 이제 응하고요. 나머지 어떤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다 의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세운 어떤 하나의 그 명분이 주적 개념 처리하라, 그리고 한미 연합 연습 훈련 중지하라,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주한미군 문제와 결국은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참고로 여기서 연합 연습과 훈련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합 연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UFG나 KR과 같은 이런 작전 계획, 우리가 지금 5015 작전 계획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죠. 과거에 5027이 이제 5015로 작전 계획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국지 도발과 전면전 계획이 하나로 합쳐진 통합 작전 계획의 개념이 5015의 작전 개념입니다. 요즘 뭐 대선 이런 운동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5015가 어떠니 5027이 어떠니 이런 어떤 대선 후보들 간의 논쟁이 지금 많이 있죠. 자, 이 5015 작계에 기초를 해서 한미 간의 이제 작전 계획 실행을 점검하는 것은 이제 연합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combined exercise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KR이나 또 UFG는 연합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방어적인 훈련이죠.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연합 연습은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연습이고요. 자, 작전 계획이 아닌 순수하게 어떤 군사력의 어떤 전투 기술이나 또는 전술 전략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한미 간의 훈련은 이제 한미 훈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합 연습과 연합 훈련은 분명한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은 이제 국가 대 국가라는 뜻이에요. combined exercise, 뭐 combined training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는 한국과 미국 이런 두 개의 다른 어떤 국가들 간의 어떤 결합되는 것은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 연습, 뭐 합동 훈련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하죠. 합동이라는 말인데 joint라는 말인데요. joint 뭐 exercise, joint training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합동이라는 말은 이제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같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합동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미 합동 훈련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한미 연합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육해공군 합동훈련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합동이라는 건 육해공군의 결합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뭐 제병협동훈련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병이라는 말은 이제 각 병과들끼리의 결합이죠. 보병, 포병, 기갑 뭐 이런 어떤 제병과들끼리의 어떤 결합이 이제 제병협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과 합동과 제병협동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북한은 이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여타의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도로 연결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남북간 간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총 20차례의 실무 회담을 통해서 파행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남북관리구역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철도와 도로 작업을 할 때 어떤 군사적인 상호 보장 문제와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의 통행의 어떤 군사적 보장, 그리고 남북관리구역의 남측과 북측의 각각 경비초소의 설치와 운영 합의, 이런 중요한 4개의 어떤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서해지구에는 서울과 신의주 간의 철도와 그리고 개성 문산 간의 도로 연결을 위해서 250m 폭의 남북관리구역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해지구에는 동해선을 따라서 100m 폭으로 이렇게 관리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리구역 내에서는 한 개의 초소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지뢰지대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지뢰 제거 작업 간에는 상호 군사적인 오해 방지를 위해서 작업 시간과 또 작업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양측의 군사 당국 간에 직통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어떤 군사적 보장 조치 속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했던 이유는요, 이 김정일 집권 이후에 체제 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90년대 이후에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면서 결국은 북한은 급격한 경제난과 체제의 불안정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 이후에 결국은 김정일은 본인의 어떤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고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북한은 대남 협상과 대미 협상 전략을 이중화시켜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문제들은 북한과 미국의 북미 협상 틀 속에서 다루면서도요,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이 경협 문제에 대한,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마련 수준에서만 회담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군사 문제는 통미 봉남을 계속 고수를 했고요. 그나마 이제 이 경협 문제 중에서도 남북 도로, 철도 도로 개설에 관한 그와 관련된 군사적인 어떤 보장 조치만 사실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제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후 실무회담에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합의가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사업 간에 취해졌던 이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서 합의되었던 행동 수칙과 이런 제한 사항의 이행, 그리고 쌍방 간의 경비 초소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은 뭐 제한된 지역, 즉 남북 합의된 어떤 관리구역, 남북 관리구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